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수 마음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는 여수교당 현산 김재덕 교도와 함께합니다. 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현사님과 함께 학창 시절 원불교를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교당에 대한 추억도 많고 누구보다 또 교당에 대한 애정도 많은 그런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교당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어린이 민속 큰잔치나 또 합창제, 독경반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현사님이 직접 32년 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민속 큰잔치를 개최하고 진행할 때 아마 그 선생님이라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큰 역할들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학생들에 대한 애정 또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사님은 평교사로 일생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단에서 봉직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뭐 학창시절 선생님에 대한 꿈은 많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의 꿈을 직접 실현을 하고 끝까지 함께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표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뭐 교사를 교직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소원이나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했죠. 예. 그런데 그때는 국립사대는 수업료를 안 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이유도 있었고, 제 상당히 그 이기적인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계속 뭐 독서를 할 수 있고 평생 직업 내에서 네. 뭐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래 보니까 아마 교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뭐 교직에 대한 뭐 보람을 느껴야 되겠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제 이기적인 그런 욕심으로 출발을 네. 했던 것입니다. 예. 이기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찌 보면 정말 욕심 없는 소박한 그런 꿈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을 더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정말 더 승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임하는 분들도 또 많고 그런데 어찌 보면 정말 소박하지만 내 꿈을 이루면서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직에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쳤는데요. 네. 국사, 세계사 이런 걸 가르쳤는데 결국 삶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그런데 보면은 그 교과서 내용들 보면은 당시에 보면은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어떤 정치 지형에 따라서 그 왜곡된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저는 이제 지역의 저 후배들이잖아요. 네. 우리 후배들한테는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사명 의식도 있고 결국은 이런 이제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제자들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네.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부터 제가 야학을 좀 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예. 현직에 와서도 그 야학을 계속 하게 됐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약간 이제 보람 비슷한 것들도 좀 네. 느껴보고 예. 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사실 이제 평교사를 하게 된 것도 어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성격도 있었을 것 같고요. 뭐 관리를 하는 그 관리자보다는 그냥 연구하고 가르치는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서 네. 계속 이제 평교사를 네. 하면서
하여튼 학생들하고 재밌게 네. 퇴직할 때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교육뿐 아니라 그러니까 야학을 통해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꿈을 열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학은 그러니까 가외로 또 해야 되는 어떤데 노고와 정성과 또 봉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지역에서는 시작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 다닐 때는 저희들 보면 이제 면 단위에 네. 중학교가 없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고속도로 타고 하다 보면 2인면이 있는데 그 2인면에가 그 처음에는 계룡면 갑사가 있는 네. 계룡면허가 없어가지고 네. 저희들 하다가 거기에 서울에서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사립중학교로 성장을 했고 네. 그 2인면에 또 그 중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인면에 가서 네. 야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대하고 보니까 24학급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중학교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직에 들어와서는 이제 후배들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합류해서 했는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네.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훌륭하게 성장한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 시인도 되고 소설가도 되고. 네. 예. 당시에는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네, 야학은. 정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보람도 있지만 정말 배우고 싶어도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정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시기를 놓쳤다가 만학도르고 공부하는 분들은 뭐 더 정말 열심히 한자라도 빼놓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그 열의가 대단할 텐데. 아주 열심히죠. 초등학교 네.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요 한문을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할아버지가 한문만 가르치고 초등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네. 한자는 잘하는데 한문은 그렇게 잘하는데 네.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학생들 만학도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배워가고 뭔가 또 뭐 편지를 쓴다거나 뭐 그렇게 할 때 그 보람들 하나하나 깨쳐갈 때 있을 텐데. 특히 야학은 단기간에 네.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한 해에 4월 달에 중학교 패스하고 8월 달에 고등학교 패스하고 네. 바로 수능 봐서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네. 1년 사이에. 그리고 1년 사이에 완전히 예.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학생들이 네. 꽤 많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이 원불교 교도로서 이제 꾸준히 신앙과 수행을 해오면서 어떤 표준이라 그럴까요? 우리 교리가 어떤 바탕이 된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리가 제 내면 생활이라든가 학교 생활에 축이 되었으면 물론이고요. 또 교도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네.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누가 되지 않도록 네. 노력했던 것이 무난하게 예. 제가 교직을 예. 마칠 수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이렇게 항상 교직에 있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법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항상 하는 것이 우리 일상수행요법 7조 8조 아니겠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공부. 이렇게 명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40년 세월을 평교사로 지내오셨고 그러다가 이 여수교당에서 특별한 학교를 세워서 이제 또 교장 선생님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여수 마음학교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 저를 주위에서 놀려 먹습니다. 퇴직하고 교장 됐다고. 정말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수 마음학교가 올 1월 21일 날 개교를 했는데 이렇게 뭐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짓고 이렇게 하려고는 생각을 안 했죠. 너무 이렇게 될 건물이 줄은 예쁘더라고요. 예. 네. 몰랐는데요. 마음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 교도 중에서 우리 기타원 장려원 교도하고 호타원
그 정호인 교도 두 분이 그 어떻게 그 훈련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대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그 대지 대금을 희사를 하셨어요. 아, 교당에 예. 예, 땅을 사도록 예. 그러다가 중탄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힐링센터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부지를 물색을 하러 다녔죠. 네.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뭐 토목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한번 하자고 그렇게 소원을 세워놓으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선 그런 장소보다는 우리 교법이 훌륭한 교법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우리가 시민들에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발상에 전환을 하게 됐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그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교단에서 누가 그럼 지도를 하고 계시지? 그런데 서울에 이정훈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정훈 스님 모시다 한 2년 동안 MBSR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죠. 네. 그러다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지도사 자격 수업을 받게 되고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야, 그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떤 건물을 빌려도 보고 또는 매입을 해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드는 그런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교당 앞에 네. 그 매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집이. 그 알고 보니까 또 우리 교도댁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이 기회에 학교 건물을 만들자.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예. 정말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이 너무 또 힘을 네. 많이 네. 합해 주셔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도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협조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예. 오늘과 같은 네. 멋있는 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루아침에 학교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근 한 6년 되죠? 네, 꾸준히 지금 프로그램 6년 개발하고 마음 공부 또 강사를 모셔다가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도 따고 지역사회 역할을 해오시다가 이제 학교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렇게 우리 많은 교도님들이 교사가 돼서 그 공부를 해보고 현장에 나가보고 그러면서 어떤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어떻습니까? 인성교육은 해야 된다는 그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죠. 인성교육법이 통과되고 네. 또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청이라든가 각급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하면 일선에 보면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교사들이 퇴직한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 네. 그래서 뭐 왼손으로 밥 먹지 말고 하는 유교식 네, 네. 그 예절교육 예. 뭐 이런 정도였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아주 생소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주 또 뭐랄까요? 굉장히 정확해요, 평가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예. 교사들이 선발돼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확한 평가를 합니다. 아. 교사들도 평가지가 있거든요. 예. 교사들도 평가를 하고 학생들도 평가를 하고. 그래서 평가 점수가 나쁘면은 그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네. 평가가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여수 마음학교의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교도들 중심으로 했죠. 네. 그러면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정식 마음지도사 자격 과정을 밟으면서 주위에 있는 관심 있는 예.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게 됐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당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절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예.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네. 오랫동안 같이 하셔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영성 그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종교가 없는 그 분들보다 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도 현사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여수교당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교당이라는 우를 넘어서고 원불교라는 종교의 우를 넘어선 네. 그야말로 정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참 교육을 심어주는데 뭐 종교 관계없이 와서 함께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나 그런 다른 이웃 종교인들이 와서 우리 마음 공부를 배우고 그럴 때는 어떤 그분들만의 어떤 우리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애정이라 그럴까요? 특별함이라고 할까요? 좋은 점을 계속 발견하고 있으니까 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또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보면은 우리 교사들 역량 강화 시간을 가질 때는 용어도 객관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 선정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참선이라든가 이런 용어보다는 명상이라든가 객관적인 그런 용어를 쓰니까 이질감이 전혀 이질감 느끼지 못해요. 네, 타 종교인들도.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생님들이 지금 보면 참여한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한 달에 2만 원씩 내야 돼요. 아, 예. 아니, 학교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강의료를 받아요. 어떤 형태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또 20%를 또 일반 관리비로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그 뗍니다. 떼. 네. 관리를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경제적 부담을 하셔요. 네. 경제적 부담을 하시고 전부 거의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직장에 가서 전부 시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예. 그 나오시는 게 네. 하여튼 뭔가 예. 자기 향상에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렇게 꾸준히 그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지도사 자격증도 이렇게 또 부문별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마음 지도사 그 자격 과정은 12주 자격 과정이죠. 12주. 예. 예. 24시간 2급 과정이 있고 네. 2급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또 실습을 하고 또 시험을 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1급을 따고 1급에서 다시 이제 또 전문가 과정을 따게 됐는데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급 소지자가 그 15명 정도 되고요. 2급 15명? 2급 아니 1급 예. 그리고 2급 소지자가 25명 정도 되는데 네. 이번 지금 4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되는데요. 네. 9일 날 그분들이 2급 검정을 봅니다. 22명이 또 2급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저희 학교 2급 소지자 선생님들도 1급 시험을 보게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실습 네. 예. 또 검정을 하게 되고 예. 그 그냥 검정이 끝나면은 뭐 1급 따고 2급 따고 이렇게 네. 그렇게 되죠. 마음 지도사 자격증을 얻은 그런 분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인성 교육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자격을 그 취득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그 교사 모임을 함께 하죠. 예. 예, 그래서 계속 역량 강화를 하는데 아, 그냥 수업에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네.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매주 역량 그러니까 강화를 하고. 자격증만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계속 꾸준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수업이 되는 게 아니죠. 예, 예. 수업이 그리고 수업에 체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교도 같은 경우 보면은 꼭 교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많으면은 네. 좋긴 좋은데 길이 많으면은 길을 잃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 학교에서 네. 임의로 그렇게 수업을 못하게 합니다. 아. 반드시 주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네. 나중에 그것이 이제 마스터가 됐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 가감해서 그것도 활용할 수 검증을 있도록. 받고 예. 활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업을 하라고 하면은 수업을 못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철저히 저희 그 역량 강화 시간에 관리를 네. 하죠. 그리고 수업 나가기 전에 반드시 수업 연구를 시켜서 거기서 피드백을 아주 혹독하게 받아요. 예. 눈물이 날 정도로 수업 아, 받고 예. 그리고 나가기 전에 또 보조교사로 수업을 하실 때 같이 참관도 하고 예. 그래서 완벽하게 그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현장에 수업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현장에서 우리 커가는 미래의 동량이 될 우리 청소년들을 또 맡아서 인성 교육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또 훈련을 통해서 네, 그래서. 현장에 배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여수 마음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 호응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 학교나 교육청 관련된 곳에서. 지금 보면은 아직도 인성교육 자체를 네.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8대 덕목을 만들었는데 전라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절제를 넣었더라고요. 네. 전혀 다른 네, 것이거든요. 네. 절제라는 개념은. 예. 그 옛날에 유기적 관념에서 참을인자 네. 몇 개면은 뭐 안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러한 개념인데 잘못된 개념이죠. 인성교육의 목표에 그러니까 인성교육의 방향을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그냥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지금 그 교육청 단위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은 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아무튼 저희 프로그램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주로 우리 교화부 청소년국에서 개발한 M3 스타맘 공부 그리고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케어마인드 네. 그리고 이종훈 선생님과 같이 했던 그 MBSR 이것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현장에 맞게 네. 가감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데요. 네. 뭐 최근에도 저희가 그 지역 아동센터 에서 와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해줬는데요. 네. 애들도 좋아하고요. 아, 특히 따라온 그 학부형들이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아, 처음 듣는 그만큼? 것이죠. 뭐 단점 이야기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닌 거예요. 걔가 울고 했는데 우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겁이 많았는데 네. 겁 많은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네. 예. 특히 걔들이 난타를 배운 애들인데 무대 공포증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공포증은 나쁜 거 아니야? 다 있는 거야. 너희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네. 못 해도 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 즐겁잖아. 그것만 해. 뭐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예. 얘들이 또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아무튼 아주 확산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확산이 되면은 주위에서도 제대로 인식이 되면은 네. 인성교육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여수마음학교 프로그램이 여수시 평생교육사업 공모에 채택되기도 했어요. 이제 그만큼 좀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공모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도 있고 여수시에서도
예, 있고 그리고 여수시에서 공모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그 선정이 됐는데 하나는 그 동네방네 라는 게 있어요. 동네에서 하는 프로그램. 네, 동네방네.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번에 그 아시탄가 요가 이번에는 적게 뽑았어요. 그 21개 단체만. 그러니까 단체별로 하나씩 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한 5개 프로그램을 그 제출했는데 다른 비슷한 것은 이제 다른 데 주고 내년에 한 70개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저희들이 그 신청한 것은 전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큰 사업이 이번에 그 스트레스 관리사 과정. 예. 그것을 지금 그 과정이 이제 올 목요일이면은 그 과정이 끝났는데요. 네. 예, 그 과정이 있고 그 외에 또 우리 그 전남대학교 인문도시 사업으로 마음의 인문학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또 한 5주 했고요. 도교육청에서 또 응모한 그 동네방네 마음 틈이라는 그런 또 프로그램 응모해가지고 아시탄가 요가하고 그 미술 치료 그 과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여수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 일선 학교를 이제 지원하는 그 센터인데요. 거기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그 교사들을 공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14분이 그 채용이 됐는데요. 그 수업을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해요. 저희들이 개발한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죠. 그 프로그램은 정식 그 수업에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동안 정말 애써 노력해 오시고 프로그램 개발에 애쓰셨던 그런 보람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잠시 소개를 해주신 스트레스 관리사,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스트레스 관리사 그 과정이나 M3나 스타 마음 공부나 우리 그 케어마인드나 거의 우리 교법이 체가 돼서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씩 이제 그 방법적인 면에서 좀 다르고 다른데요. 그 핵심에는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교법.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구호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화를 내면 후회하고 참으면 병이 된다. 이제 바라보면 사라진다. 이게 멈추고 바라보기 또 뭐 바라보기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 요즘에 그 재밌는 그 프레카드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건널목에 멈추고 살피고 건너자. 우리의 상황 그대로. 이게 저희들 그 마음학교에서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수 마음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여수시에서 큰 어떤 학교에 직접 투여가 돼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여수 마음학교가 이제 할 일들이 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마다 인성교육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역할들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그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각급 학교에서 하게 돼 있는데 잘 안 움직여요. 지금 그 시군 단위에 있는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여기서 좀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단계로 지금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리단체로 전환을 해서 그 정확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여수 마음학교에서 선발주자로 가면서 네.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교단에서 그걸 바라고 지금 다른 교단에서도 그 문의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네. 여수 마음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여수만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그 형성이 된 것인가, 네. 아니면은 그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무님들하고 같이 그 일반화 자료를 예.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여수 교당에서 시작한 이 학교가 뭐 전국에 또 많은 학교로 번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서도 그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꾸준한 관리와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교사들의 그 실력이 실제 어떤 가르치는 실력과 더불어서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자신의 삶이 좀 변화하는 모습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예. 참여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이유가 네. 뭐 수업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약간 도움이 된다, 뭐 강의를 받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선생님들이 너무 자기 영성이 맑아지고 신앙심이 깊어지고 네. 주의가 달라지는 것이죠. 네. 내가 있는 주의가.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종교가 다르고 그러고 시간이 없고 경제적인 부담을 자기가 하더라도 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아서. 예, 그렇게 스스로 좋고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게 학생들에게 영향이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네, 주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여수마음학교, 이제 여수를 넘어서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인성교육의 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성교육이 앞으로 이제 더 커질 수 있도록 아마 매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고 항상 마음에 좀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다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 선생님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교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요. 그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우리 교수님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당장 내년부터 좀 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이제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강사로 나갈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런 준비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어찌 보면 가장 그 현장 학생들과 늘 맞닿아 있는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보고 또 교육을 하고 그 교사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 청소년 교화가 또 어려움에 봉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없을까?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좀 간접 교화이고 또 방법을 좀 달리하는 그런 교화 현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뭔가 적합하고 뭔가 좀 교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직 없고요. 뭐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그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좀 유인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청소년 교화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지금 그것이 이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시간도 없고 평상시에 뭐 학원 다녀야죠. 뭐 또 취미 또 또 생활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교당에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물질적인 이런 분야 속에서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해 봐야 될 것이 그런 욕구를 잘 관찰하고 그런 감정을 네. 잘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의 체계, 네.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이 앞으로 좀 구체적인 네.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네. 같아서 네. 그것도 저희 마음학교에서 숙제를 안고 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수 마음학교가 정말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삶의 어떤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우리 현사님의 이 또 신앙 이야기로 좀 화제를 돌리고 싶은데요. 현사님은 정말 학창 시절 여러 종교를 접하고 원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어찌 보면 정말 원불교인의 정석대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많은 스승님 또 법동지들과 함께 공부를 해오셨을 텐데 지금 좀 기억에 남는 분들, 고마운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스승님들이야 셀 수 없이 많죠. 우리 초창기에 우리 제일 먼저 법동자를 심어주신 김보영 교우님, 정인성 교우님 비롯해서 셀 수 없는 스승님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스승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위에 우리 교도들. 교도들이 지금까지 곁에서 지켜보면서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보도마도 쥐고 중심도 잡아주고 그래서 가장 큰 스승님들이 바로 주위에 우리 함께한 우리 교도님들이 아닌가. 우리 많이 돌아가신 우리 원로 교도님들부터 지금까지 같이 한 교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니 해도 교무님들은 좀 이렇게 임지에 따라서 옮겨가고 바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교당에서 평생 함께하는 분들은 교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의 굴곡 또 교당이 바뀌고 변화할 때마다 또 큰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앞서 여수 마음학교 같은 그런 큰 일들을 해낼 때마다 주변의 법동지 교도님들의 그런 힘과 또 응원과 질책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도님들이 교무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의 위력이라고 할까요? 늘 꾸준히 신앙과 수행을 함께 겸비한 가운데에 참 다가오는 어떤 그런 힘, 그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한 두 가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음학교를 만들 때, 앞이 안 보이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캄캄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처음 총무를 맡으신 분이 계셔요.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강신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손에 잡혀야 되는데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대종사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대종사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자 하고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기관에서 일을 보려고 가면은 우리 둘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주무 일을 보시는 분들 가는 기관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강신혜 선생님이
뭔가 기운을 느낀 것이죠. 아, 이것이 뭐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는 일만이 아니구나. 네. 예. 그래서 더 힘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네. 사적인 그리고 어떤 이제- 일이 아니라 공사로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네. 제가 동생 사업에 이제 보증을 써가지고 집도 뭐 경매에 넘어가고 보험금도 뭐 반밖에 못 받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떠오르는 것이 이제 은생의 해성의 은이 네. 떠오르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은혜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동안에 제가 꾸준히 해왔던 지역의 그 역사 문화를 예. 연구한 거 예.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수시가 통합되기 전 네. 여천군, 여천시, 여수시 그 세 개 그 지자체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고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돈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정말 하기 싫은 원고 쓰기 싫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계형 연구를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씩 그동안에 어수선하게 연구됐던 것들이 네. 그런 글을 쓴 가운데 하나씩 파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결과가 결국 이제 대학교 강단에도 쓰고 네. 뭐 책을 책도 써서 내고, 뭐 예. 그 우수 교양 도서로서 선정이 되고 네. 아마 이때 그 신학심이 음. 저울을 네. 저울질을 했던 네. 그런 시절이기도 했고 그때 아마 우리 사모님의 가피를 가장 많이 받았던 때가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제 지나온 과정이라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당시 동생이긴 하지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나마 생활 월급이 절반으로 나올 때 그 신경이 어찌 보면 참 참담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게 은혜일까 그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이 어떤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종교 생활한 어떤 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더 원망할 수 있고 탓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어찌 은혜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긍정적인 어떤 마음에서부터 하나하나 일이 잘 풀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지역사회에 여수를 정말 크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을 발간하기도 하고 여수의 어떤 역사를 알리는 그런 소중한 자료가 그 어려운 고비 역경 속에서 예, 그때 책들을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책들을 좀 많이 저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이 살아오면서 참 크고 작은 역경도 있고 또 어떤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서 좀 망설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사님이 그런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표준을 잡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것이 옳은지 늘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지역사회에서 일들을 좀 많이 맡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좀 곤란한 일들, 뭐 갈등이 있는 네. 것을 봉합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경험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어려울 때는 그 너무 어려움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풀리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 예. 그 실타래가 막 얽혀져 있을 때 실을 풀려고 하면은 안 풀리거든요. 이 잡아당기면 이쪽이 이렇게 맺혀지고 이리 잡아당기면 이쪽 탈탈 이렇게 털고 있으면 저절로 이제 그 실타래가 풀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예. 많이 체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멋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 어려움에
어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 참 내려놓지 못하고 늘 그걸 고민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래서도 괴로운 경우가 참으로 많거든요. 네. 예, 그 어려움, 곤경을 좀 내려놓는 공부가 바로 그때 원불교 마음 공부하고도 네. 연결이 될 거란 그리고 생각을. 주위에서 보면은 또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주관이 그 서면은 네. 중국비병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스승곧 우리 그 교도들을 떠나서 예. 자행자제하는 또 그러한 그 교도들인데 정말 중문기를 잘 극복을 네, 네. 하는 그러한 공부도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것도 좀 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현사님 이제 여수 마음학교 올해 개교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큰 역할들을 할 거란 기대를 해보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준비 계획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는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이론적으로 건강대학교 마음영양연구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교화부 청소년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앞으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네.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여수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라남도 곳곳에서 우리 여수 마음학교의 인성 교육이 널리 확산되기를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모처럼 오는 방송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인사도 나누시고 또 함께 출연하신 소감도 전해주실까요? 하여튼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무님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제 신앙 생활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학교에 나갈 방향도 네. 어느 정도 그 대화 속에서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당이나 교단에서 또 저에게 바라는 그런 또 의무도 주어지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짐도 무겁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즐겁고 보람 있는 네.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앞으로 여수 마음학교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훌륭한 자산이죠. 원불교 마음 공부에 검증된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결합해서 지역사회 인성교육의 대명사로 떠오르기까지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마음 공부가 전해지길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여수 마음학교 교장으로 교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여수교당 현산 김재덕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